네, 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 이후에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콜롬비아 대학 치주과에선 평균적으로 한 20명 정도의 하는 레지던트들이 한 달에 한 100개 이상 정도에 되는 임플란트 수술을 매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환자들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지켜볼 수가 있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사례들이 아무리 뭐 최고의 검증된 제품과 전문의들이 최첨단의 방법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더라도 임플란트의 실패와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제일 많은 부작용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어느 정도 이제 시술을 하시는 의사분들께서는 거의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할 때에는 그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하면은 임플란트 수술을 잘 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강의가 이제 대부분이었다면은 최근 한 1, 2년 동안에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토픽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 병원으로 하고 있는 곳에도 이제 다른 곳이나 뭐 제가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한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 때문에 좀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풍치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풍치라고 하는 거는 뭐 잇몸병, 치주 질환, 대체적으로 자연치아 주변에 생기는 것을 이렇게 일컬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풍치가 임플란트 주변에도 자주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잇몸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연치아에 생기는 잇몸 질환하고는 임플란트 주위염은 약간의 뭐 차이가 있기는 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좀 비슷하지만 치료 방법이 이제 우선은 무척 까다롭고 결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보편적으로 자연치아를 뽑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잇몸 질환, 풍치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런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은 한국 성인 80% 이상이 앓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이제 병원에서 치아를 뽑아야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잇몸 주위에 번식하고 있는 세균들이 잇몸과 뼈로 침범이 되면서 치아를 지탱을 하고 있는 치조골이라고 하는 잇몸 조직들이 이제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가 흔들리고 이제 잇몸뼈가 녹아내리면서 치아가 흔들리고 나중에는 이제 좀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잇몸 질환은 부분적으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 이가 사랑니까지 포함을 해서 한 32개의 자연치아가 있는데, 보통 뭐 그중에 2-3개 정도만 잇몸 염증이 있고 나머지는 잇몸 염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거의 자연치아 대부분이 잇몸 주위에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잇몸 염증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자연치아를 뽑으셔야 했다면은 분명히 다른 치아에도 잇몸 질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시는 게 좋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치아들을 또 이제 뽑아야 하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최우선적인 치료가 되어야 하고요. 이미 뽑은 치아들은 뭐 안타깝지만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게 그게 우선은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이고, 그런 잇몸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방관한 채 임플란트나 또 다른 치료를 하는 것은 올바른 치료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잇몸 질환을 치료하지 않은 채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식립했다고 하여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염증이 생겨 임플란트를 지탱하는 뼈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임플란트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번번이 있습니다. 구강 내에 있는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소재들이 많이 존재하는 가운데 임플란트 치료는 초기에는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 임플란트 주위 염이 생길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가 생긴 임플란트는 제거를 하고 또 다시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 되지 않겠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환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자연치아를 뽑았을 당시에 주변 잇몸과 뼈가 많이 손상이 된 상태였었고, 또 이제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식립을 하고 오랫동안 쓰셨다고 하지만 임플란트 주위 염으로 인해 더 많은 조직이 상하고 뼈가 이제 또 많이 녹아내렸을 텐데, 그런 경우에 또 다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을 수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이제 건강한 주변에 이제 뼈나 잇몸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주변 뼈 이식을 통해 또 다시 도전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소요되는 시간과 환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문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도 조기에 진단이 내려져서 치료를 한다면 결과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 꼭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제가 조언하는 바인데, 잇몸 염증 치료는 쉬운 치료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전문성이 있는 잇몸 전문의, 치주 전문의를 찾아서 이제 검진을 받고 세컨 오피니언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 치료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미 치료한 것을 재치료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주변 염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